좌파냐 우파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프랑스 혁명 이후 갈리는 자리 배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내력을 압니다만은, 최근에 조선일보 오늘자에 5년간의 진보 우위 무너지고 중도 우위로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념 투표보다는 이익 투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0대 50대는 좌파 성향이 두드러지게 그래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별은 해봄직하죠.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야,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애송이들이 있죠.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이념적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날씨가 어떻구나, 어떤 옷을 선택하자, 오늘 먹을 음식, 먹거리는 무엇을 고르자, 영양은 어떤 것이다, 지구 환경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안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적인 안보 지형에서 대한민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안보는 어떻게 우리가 감각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우리가 이념적인 순간순간의 판단과 큰 판단들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탈이념해야 된다,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번쯤은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 논설팀에서 과거에 주간 정보지를 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간 정보지입니다. 여기 2017년 1월 5일 발행한 보수 진보 감별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 한쪽 면을 좀 비워놓은 게,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프들을 한번 띄워볼까 해서 비워놨습니다. 한국의 보수 진보 구분법, 저는 뭐 진보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않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세계관에 있어서 진보는 나빠지고 있다, 계속해서 세상은 안 좋아져. 보수는 나아지고 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요, 진보는 사회적 조건이 결정한다, 사회적인 조건이 결정한다. 보수는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국가관에 있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 작은 정부는 개인의 삶에 간섭 말아야 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접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 대중 민주주의, 집단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런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다. 조용하게 투표소에서 결정한다. 북한과 통일관에 대해서는요, 진보 진영에서는 평화 통일, 체제 공존, 이거는 체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박명림이라고 하는 사람도 서로 체제를 동결하자라고 하면서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스탠스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 1국가 2체제, 이딴 건 없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 사기 전략이다. 하나는 끝나야 된다. 태극기는 한 가지다.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좌익 진영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은 극우다, 망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북한 핵과 안보에 대해서는 진보는 대화와 타협, 사드는 반대한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선비핵화다. 뭐 입구론 이런 거 안 된다. 어쨌든 트고 나가다가 나중에 비핵화하지 않겠느냐. 안 된다. 처음부터 무조건 비핵화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사드는 찬성한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중국을 중시하고 미국을 중시하는 걸로 갈리고요. 경제관에 있어서는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자, 규제를 강화하자. 또 이쪽에서는 교제 혁파해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자. 경쟁과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공영화, 공공 선호한다. 그 다음 보수 진영에서는 찬성한다. 개방해야 된다. 민영화를 선호한다. 세금에 있어서는 높은 세율인데 부자 정세다. 부자한테 뜯어내자. 나는 못 낸다. 그 다음 보수 진영에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플랫텍스로 가야 된다. 공평 세율로 가야 된다. 복지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복지, 보수 진영에서는 선별적인 복지. 노동개혁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고용을 유연화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 동성결혼에 있어서는 허용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집회 자유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타인의 자유 침해가 없어야 된다.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까지는 안 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수 진영의 지향성입니다.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일제 때문에, 일본 때문에 망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일본 없어도 망할 나라였다. 여기에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일제시대 없었더라면 뭐 어떻게 할 뻔했나. 그거 공격한다고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토착외구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때 당시에 식민지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조선이기 때문에 차라리 러시아 식민지가 됐더라면, 그래서 지금 해방되고 독립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반일팔인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체제 나라에 대해서는 실패한 나라다, 잘못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좌익 진영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성공한 나라다, 이만하면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상하 좌우로 네 가지 지형으로 진보, 보수, 이념, 지형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에 놓여 있을까요? 오른쪽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왼쪽인데, 왼쪽에 상단이냐 왼쪽에 하단이냐 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에서 2018년 2월 26일 나왔던 건데, 국민 이념 성향,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있는데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 쓰임새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좋게 느껴지죠. 근데 어쨌든 당시 정치적인 이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진보적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31%, 보수적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21%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조사 결과는 이제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월 소득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사람 중 자신이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31.5%에 달한 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15.1%. 즉 다시 말해서 살기가 좀 더 나은 사람 중에는 학력이 높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축적된 물려받은 재산이 높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좌파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또는 좌익
이분들은 이제 진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용어를 이제 보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는 제가 누누이 기회 될 때마다 말을 하자면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용어입니다.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용어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매웠다, 맛있었다, 싱거웠다, 맛없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용어입니다. 나 시골 사부는 미남이에요 라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내세우면 웃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내는 게 아니라 방법에 의한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과정도 포함됩니다. 결과를 보고 표현하는 가치 판단의 용어가 진보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 반대 용어는 굳이 들자면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은 이 책에 이게 이제 조국 씨의 책입니다.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문장이 좌익 진영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전속행으로 빨리빨리 나라의 근간 체질을 바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개혁 진보 또는 혁신 진보라고 하고 보수는 수구 보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켜켜이 사여져 온 인류의 문명을 오롯이 인정을 하고 일신 우일신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체제 또는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풍속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를 해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수라고 원래는 일컫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와는 용어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용어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이분들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봉건 왕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봉건 왕조임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사회주의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은요. 공산주의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나 공산주의자야.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문재인 씨는 자신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민간인에게 소송을 걸고 막 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남한 좌익들은 오히려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지라는 말로 들어가고요. 환경, 생태라는 말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 용어 쓰지 않습니다. 한반도 통틀어서 남북 통틀어서 공산주의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그냥 민주주의 이런 말을 써왔고 복지국가 뭐 이런 말을 써왔지 공산주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 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나는 좌파 정치인이야. 좌파 정치에서도 뭐 장점을 추려내 가지고 뭐 논리가 궤변이든 말든 간에요. 꺼내놓으면서 그렇게 논쟁을 해도 됩니다. 왜 공산주의 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이잖아요. 튀는 거 필요 없다. 평밀해. 콩을 푹 퍼가지고 말이죠. 위에 수북이 쌓이면 싹 밀어버리는 평밀해. 평평한 게 좋다. 솟아오르는 거는 가지치기를 다 한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자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표 많이 주는 밑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거. 고교 평준화를 해가지고 수월성을 없애버리고 똑같이 공부 못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포장을 하고 표 계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진보주의자입니다. 나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 섞어버리면 뭉뚱그리면서 다 넘어가잖아요. 나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냥 나 좌파야. 말하세요. 우리 집안에 작은아버지 한 분은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럽니다. 나 사회주의자다. 나 사회주의자다. 예. 부르주아 노조 계급에 있던 분이거든요. 나 사회주의자다. 오히려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 작은아버지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 저거다. 뭐 어떤 너? 그런다고 무슨 누가 처단하는 것도 아닌데.